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버지 간이식, 어머니 도박 문제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조언이라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취준생 여자입니다. 먼저 제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집 상황은 집, 차 등 재산이 없고 2천만 원 정도의 빚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넘게 아직도 계속해서 다단계를 하시고 비형 간염 간경화 말기. 아버지는 간이식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못 사는 병이면 자연스레 생을 마감할 거라고 하십니다. 간호사와 의사는 저한테 간이식 해야 한다고 간이식 적합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 밀려서 당장 안 내면 건보료 공단 혜택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현재까지도 도박을 계속하십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중간중간 손찌검 및 방치했습니다. 몇 년 전 극단적인 시도로 허리 등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집에 같이 살자고 집에 안 들어오면 생을 마감하겠다고 협박하십니다. 간이식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만약 입장 바꿔 제가 간경화 말기였으면 아버지가 바로 간이식 해주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나도 아버지께 간이식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어머니는 금융권에서 일하셨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주식에 빠져 어머니가 모은 돈 전부를 다 날리셨고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도박에 빠지셨고 아버지는 다단계에 빠지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께 몇 번이나 저 생각해서 다시 잘 살아보자고 다단계 하지 말라고 서로 통장 내역 다 공개하자고 했는데 아버지는 말로만 그러겠다 하시고 계속 거짓말을 하시고 다단계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바람도 피셨고요. 제가 그걸 다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인생 제가 망치고 싶지 않아 열심히 공부했고 착실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대학교도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에서 벌었고요. 지금도 계속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버지가 비형 간염 말기로 간경화 말기십니다. 복수가 차서 지금 병원에서 이뇨제 등 약물로 복수 빼고 계시고요. 2년 전에도 복수가 차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입원해서 복수 빼고 퇴원해서 식이요법 등으로 관리하시다가 다시 복수가 심하게 차서 이번에 병원에 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해서 외동딸인 저에게 간이식을 권하는 상태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10년 전에 그만두셨어요. 다단계를 하시겠다고요.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다단계를 하셨는데 자기 꿈을 이루겠다고 그만두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랑 저랑 극구 말렸는데도 안 됐고요. 당시 연금을 일시불로 퇴직금으로 모두 다 받으셨는데 1년 만에 2억 정도를 아버지가 다단계 하신다고 반 날리시고 어머니가 도박하신다고 반을 날리셨어요. 저 대학생 때도 신용카드를 만들어달라, 생활비 대출 받아달라 등 돈 달라는 연락이 거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교대 근무 때문에 어머니는 도박 때문에 1년의 반은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7살 때부터요. 한 번은 집에 밥이 없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아빠한테 일할 때 전화했는데 그것 때문에 도박한 거 알게 되었다고 엄마가 집에 오자마자 엄청난 손찌검을 했어요. 발로 밟고 머리채 잡아서 양싸대기 날리고요. 밥 짓는 것도 그때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요. 어머니도 20년 평생 조금만 돈 벌면 도박으로 다 날리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 빚밖에 없어요. 9살 때까진 학교 갔다 오면 누렇고 냄새나는 밥에 물을 말아서 김치랑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엄마가 도박하신다고 항상 집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방에 불 끄면 잠 못 들고요. 불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잠들 수 있어요. 물론 어머니도 평범한 일상처럼 밥 해주시고 성적 신경 써주시고 한 적 있으세요. 20살 때까지 2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며칠 전에 아버지 병원에서 간호사가 연락이 왔어요. 상황이 많이 심각해서
간이식 적합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대요. 아버지는 미안해서인지 본인은 절대 수술 안 받을 거라고, 못 살게 되면 자연스레 생을 마감할 거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아버지가 가정적이라 다단계만 빼면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엄마 사랑 못 받은 거 아버지가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수술비가 대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혈액형도 달라 수술 받으셔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되는데, 그럼 몇 년 뒤에 위암, 대장암 등 발병할 수도 있대요. 그럼 이번 간이식 비용, 항암 비용은 누가 되나요? 지금 저밖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어머니는 도박하러 가십니다. 몇 년 전에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해지셔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어요. 5층에서 뛰어내리셨는데 허리부터 발까지 다 철심 박으시고 장애 판정 받으셨어요. 그래도 도박하러 가십니다. 저희 집이 지금 7층인데 어머니가 집에 혼자 있으면 또 뛰어내릴 것 같다고 저한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친구 집에서 살다가 지금 엄마랑 같이 사는 중인데 며칠 전부터 다시 도박하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생을 끝내겠다고, 요즘 살기 싫은 생각밖에 안 든다고,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그때만 미안하다 하시지. 다음 날이면 도박할 돈 주면 다시 따온다고 하세요. 안 된다고 하면 집에 하루 종일 누워서 멍하니 있어요. 그러다 도박하러 가면 안 되냐고 말할 때만 눈이 빛나는데,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정말 속이 썩어가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어머니랑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도박할 돈 안 주면 저에게 해를 가할 것 같아서 방문도 잠그고 자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외할머니한테 칼을 들이밀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외할머니도 엄마를 손찌검했었거든요. 아버지가 보증 잘못 섰을 때도 부엌에서 칼 꺼내들고 셋이 끝내자 했어요. 이러면서 정말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듣고는 부모한테 할 둘이 너 다 했다. 인연 끊고 저 혼자 잠적해버리던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건 어떻겠냐고 하는데, 진짜 그러고 싶다가도 어머니가 정말 생을 끝내실까봐,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그럼 저는 또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까봐 두렵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두 분 중 한 분은 그래도 자식 생각해서 정신 차리고 사시던데, 지금 저는 부모님께 원망밖에 안 들어요. 간 빼내려고, 빚 지우게 하려고 저를 낳았나 생각도 합니다. 제 주위 친구들을 다 둘러봐도 아직도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사는 어머니, 아버지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간이식을 하게 되더라도 저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집에 빚밖에 없고 셋 중에 저밖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데, 저는 결혼도 하고 싶은데 누가 이런 집에 간까지 떼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할까 생각이 듭니다. 간이식을 해주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스스로 파놓으신 불구덩이에 제가 제 의지로 다이빙하는 거라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 목에 개줄 같은 걸 걸어놓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기분입니다. 우울증일까요? 그냥 감정이 없고요. 멍 때리다 울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부모 자식 연 끊고 잠적해버려도 될지 조언을 듣고자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추가, 댓글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마음 아파서 같이 울어주셨다는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가여워서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엄마 기다리면서 밤새도록 베란다 붙잡고 아파트 입구 지나가는 사람이 엄마인가 싶어 한참을 들여다보고, 그 안쓰러운 7살짜리 여자아이가 계속 떠올라서요. 주작이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주작이면 좋겠네요. 여기서 더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야 실화로 믿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프지 않아서 그래도 나 정도면 많이 행복한 거다 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닌 거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걸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전까진 그래도 저 안 버리고 도망 안 가고 20살까지 밥 해주시고 학교 보내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았거든요. 혈액형 안 맞는데 간이식 할 수 있고
간이식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보험금 얘긴 부모님이 항상 보험금 가입하면 얼마 안 있다가 해약한 그런 보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보험도 없고 건강보험료조차 밀린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대대로 빚지는 거면 제 손에서 빨리 갚아나가야 될 수밖에 없네요. 대학 졸업 후 지금 취준생이에요. 아르바이트가 8월에 끝나는데 지금은 엄마가 일하는 곳을 알고 계셔서 찾아오실까 두렵습니다. 대학생 때도 본인 뜻대로 안 되셔서 과사에 전학해서 저 퇴학시킨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8월 후에 아빠랑만 연락하고 잠적할 생각이에요. 간이식도 안 하려고 마음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호스 꽂고 입원해 계신 거 보면 또 눈물 나고 마음 약해지겠지만 주식과 다단계로 먼저 가정 파탄 나게 하신 분은 아버지라는 거 계속 생각하려고요. 그것조차 참 죄송하고 또 슬프네요. 어제도 엄마가 관리비, 휴대폰비 말씀하시면서 8만 원을 급하게 입금해달라고 하셔서 입금해줬더니 또 그 돈으로 도박하러 가셨더라고요. 엄마가 자식 손 놓은 거라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목숨으로 협박하니 정신병원도 알아보려고요. 며칠 전에 아버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어요. 그래도 수여자 간이식 비용은 보험 처리 안 돼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제 사비로 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간이식은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척분께 도움 요청해 보시라는 댓글도 봤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병원비를 아빠가 다 냈어요. 형제가 많은데 다른 분들은 형편이 어려우셔서 아버지가 카드로 빚지면서 몇천만 원을 다 냈습니다. 그래도 사정 풀려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제분께 병문안 가달라는 것 때문에 며칠 전에 연락을 드렸는데 돈 달라는 건 줄 아셨는지 자식이 저 혼자니 알아서 하라고 딱 잘라 말하셔서 그걸로 마음문 닫고 알겠다고 전화 끊었어요.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10살 때도 아버지가 다단계 하신다고 빚을 1억 5천 정도 지시고 사채까지 쓰셔서 학교 다닐 때 사채업자들이 쫓아온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빨간 딱지도 붙여지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정신 못 차리셨어요. 빚은 많이 갚으셨지만 여전히 한탕주의 못 버리세요. 매번 한 달 뒤면 부자 된다. 1년 뒤면 부자 된다. 그러다 20년이 지나간 거고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매일 도박하고 들어오기 전에 전화로 집안일, 청소, 빨래, 설거지 등 다 해놓으라고 하셨고 항상 다 했어요. 어머니 어렸을 땐 외할머니가 그것보다 더 심한 거 시켰다면서 합리화하셨고요. 그래서 제 친구 일기장엔 저랑 놀기 힘들다고 저희 집 오면 제가 항상 집안일 하고 있다고 적어놔서 친구 어머니가 놀라신 적도 있어요. 엄마 바람핀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마주쳤는데 어떤 아저씨 팔짱 끼고 저 모른 척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라 학교 선생님께 힘들다고 다 털어놨더니 선생님이 엄마한테 다 얘기해서 쪽팔려서 학교 못 가겠다면서 미안하단 말씀 한마디 없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상처 주시더라고요. 몇 년 전 5층에서 뛰어내리셔서 6개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주말마다 가서 간병해드렸습니다. 그걸로 딸 역할 다 한 거 맞죠? 그리고 답답하게 왜 미리 못 끊어냈냐고 하시는 분들,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아버지 어머니가 잘해준 기억도 있고 그게 절 힘들게 했어요. 차라리 절 버리고 가셨으면 오래전부터 딱 끊어낼 수 있었겠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 여리고 정 많다고 다들 그래요. 이젠 제가 바뀌어야겠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마음으로는 저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거 압니다. 제 꿈은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부모로서 못해준 게 미안하고 잘 커줘서 고맙다고 늘 말씀하세요. 하지만 누군가 말씀하셨듯이 그건 생물이 가지는 본능이고 본인들 행동이 안 바뀌시고 살아온 결과로 저에게 상처 주시면 저는 제 인생 꿋꿋이 잘 사는 것밖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저를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분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갈게요. 글 안 지우고 마음 약해질 때마다 댓글들 보러 오겠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자기 일처럼 아파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많이 울어서 정신없어서 두서없이 글을 쓰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이지만 현명하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입니다. 진짜 외동딸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와 둘이서만 지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지인들도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 이혼으로 저는 엄마와 오빠는 아빠와 떨어져 지냈고 그 후 저는 아빠와 왕래가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은 엄마와 저를 손찌검하는 모습뿐이고 위자료나 양육비 일절 없이 이혼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빠의 손찌검으로 한쪽 귀가 거의 안 들리는 상태이고 오빠란 사람은 고등학생 때 본인이 못 키운 엄마 마음을 이용한 듯 용돈을 달라면서 한 번씩 오더니 제가 20살 간 넘은 나이에 엄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 저 혼자 그곳에 두고 가더니 그 후로 지금껏 연락 한 번 없어요. 뇌 수술 후 의사선생님께서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운 좋은 상태라고 전혀 장애 없이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런 여러 이유로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같은 여자 입장에서 힘든 삶을 보내셨기에 저를 힘들게 키우셨기에 많이 속상합니다. 엄마께서는 늘 집에만 계시고 취미도 없으시고 친구분들도 거의 없으세요. 문제는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하시는 폭언과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와서 받으면 본인이 화가 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듣다가 일하는 중이라고 얘기하거나 제 반응이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진짜 귀가 아플 만큼 소리를 지르고 그때부터 폭언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요. 지금 바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 전화하겠다 하면 내가 부모가 있냐, 서방이 있냐, 친구가 있냐고 화를 내시고 아니, 엄마가 기분 나쁜 얘기를 왜 나한테 얘기하고 내 기분까지 나쁘게 하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서 무작정 화를 내세요. 나는 딸이지 부모도 남편도 친구도 아니라고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런다고 해도 넌 내 딸이니 당연하다고 하세요. 저는 감정 쓰레기통 같은 삶을 얼마나 오래 견디고 살았는지 몰라요. 학생 때는 저희 엄마 무섭다고 친구들이 집에 오지를 않았고 성인이 되고서는 혹시 새엄마냐고 묻는 사람도 간혹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서방복 없는데 자식복은 있겠냐며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내 장례식에 오지 마라. 지금 옥상에서 떨어지겠다. 라는 협박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냥 우선 생을 끝낸다는 소리는 막고 싶어서 무조건 잘못했다 했었고 화가 나셨는데 생활비 드리고 돌아서면 현관문 밖으로 돈봉투를 던지면서 돈 준다고 유세 떠냐고 하시곤 문을 닫아버리죠. 계단으로 떨어진 지폐를 주워 담으며 많이 울기도 했었죠. 그리고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달이고 연락을 안 받으세요. 그럼 저는 아프신 엄마 걱정에 혼자 답답해서 힘들죠. 전화만 와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화를 낼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 혼자 힘든 그런 일은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통화를 해도 할 얘기만 하고 바로 끊으려고 노력하고 엄마랑 단둘이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 무슨 말 끝에 화를 내실지 몰라서요. 저는 10년 넘게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쭉 받은 건 아니고 회복되었다가 다시 재발하고 반복되고 있어요. 문제는 얼마 전 암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데 저를 대하시는 부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해진 상태예요. 초기라고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해서 큰 병원을 가서 일주일 검사하고 수술 날짜 잡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일주일 검사가 3주가 되고 꼼짝없이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는데 피가 마르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어요. 눈만 뜨면 화를 내고 밥을 드시라고 한마디 하면 너 때문에 더 아픈 것 같다고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 가서 조금 쉬고 숨 쉴 곳이 없더라고요.
24시간 함께 있는데 진짜 살기 싫더라고요. 검사 후 수술 불가 판정받고 집에 와서도 항암을 받네 안 받네 얘기가 많으시고, 저는 물론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또 화를 내실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냐고 또 시작이네요. 그냥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프신 분을 혼자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다가 또 내가 없어져야 끝이 나는지 생각합니다. 낮에도 식사하셨나 전화드리고 필요하신 물건 구입해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알겠다는 단어에 뭐가 그리 화가 나는지 난리를 치시며 소리소리 지르는데 제가 미칠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왜 화내냐고, 내가 안 사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소리 지르냐고. 엄마 아파서 예민하고 신경 쓰일까봐 무조건 내내거리고 숨도 못 쉬고 사는데 뭐가 그리 화가 나냐고. 엄마 전화만 와도 심장이 쿵쾅거려서 미칠 것 같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게 잘못이라면서 똑같은 말을 몇 번을 소리치더니 끊어버리시고는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를 아는 지인들은 사람 못 받은 아이라서 엄마한테 미움받는 게 싫어서 끌려다닌다고 하네요. 엄마를 안쓰러워하는 마음과 제 성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걸 이용해서 괴롭히는 거라고요. 정말 이젠 지쳐서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아프신 분을 혼자 두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친척분들은 계시고 자주 찾아오시고 저한테 엄마 잘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셔서 화내고 저만 연락 안 드려요. 엄마께는 자주 찾아가시고 챙겨주세요. 딸인 제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용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잘못을 해도 엄마는 남들에게 우리 딸은 착하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화내고 하셔도 속마음은 절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지인들 말처럼 좋은 사람, 좋은 엄마가 아닌 걸까요? 저만 손 놓으면 되는데 제가 끝까지 잡고 있는 걸까요? 공황장애로 비행기나 차 타면 발작이 오는 상태라서 평일에 한두 번 반찬이랑 간식, 생필품 전부 사서 신랑 퇴근 후 가고 주말에도 무조건 가고 있어요. 병원도 모셔가요. 신랑 차에서는 발작을 해도 남들은 못 보니까요. 혼자 운전은 못하고 택시나 버스 타서는 가기 싫어요. 혼자 가면 무조건 폭언하시고 차 안에서 발작하는 것도 무서워요. 주말에 엄마네 강아지 약을 타다 드렸는데 월요일에 혼자 택시 타고 와서 엄마 집 근처 애경 미용실에 강아지 데려가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한다니 왜 못하냐고 화를 내셨어요. 차 못타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신경 안 쓰시는 거죠. 신랑 일 안 가고 같이 가서 했어요. 당장 시키는 일을 안 하면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고등 불편하시면 저희 집에 계시자고 해도 절 보면 화나서 싫대요. 더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신다고요. 제가 이기적이라서 엄마가 안 보고 싶어 하는 건가요? 평생 아파도 한 번도 이마에 손 한 번 얹어주지 않으시고 물수건 한 번 올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 사랑이 너무 받고 싶어서 혼자 참아온 걸까요? 엄마는 우울증으로 약 드시고 계신데 힘드시겠지만 조금만이라도 저를 생각하시면 폭언을 안 하시면 좋겠는데 중간에서 곤란해하는 신랑한테도 미안하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절 낳은 걸 후회한다는 말까지 듣고는 견디기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직접 엄마 옷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다음부터 가져오지 말란 말을 들었어도 참았는데 조금이라도 엄마가 바뀌시진 않으실까요? 엄마 눈치 보는 것도 이제는 싫고 그런 엄마가 힘들어 저도 엄마를 멀리하고 짜증도 많이 냈어요. 외롭고 말동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폭언을 멈추시면 저도 살가운 딸이 되고 싶은데 너무 멀리 온 걸까요? 추가,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뇌 MRI는 찍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치매 검사는 최근은 아니지만 받으셨고요. 어제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바뀌신다면 저도 조금 더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연락을 안 받으시네요. 화가 나시면 늘 그러셔서 짐작은 했어요. 앞으로 직접 연락 오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연락하고 걱정하고 애태우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접 연락 오시지 않으리라 생각돼요. 나중에 친척들이 엄마 안 돌본다면서 연락 올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연락 오지 않으면 안 보겠다고 하려고요. 신랑 얘기가 많으신데 이런 제 마음을 얘기하니 한동안 그렇게 지내보라고 하네요.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지켜본 사람이라 우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제가 안 가도 혼자 장모님 뵈러 가고 챙겨드린다고 하네요. 힘들었을 텐데 안 그래도 된다고 해도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네요. 신랑이 평소에도 장모님한테는 저보다 더 잘해요. 먼저 가자고 얘기도 하고 다음에 가자고 해도 꼭 가야 한다 하고요. 저랑 사이가 안 좋아도 꼭 엄마 편을 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엄마한테 벗어나서 제 삶을 찾으려고요. 신랑한테 미안하고 고맙네요. 장모님 댁은 가지 말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가 시댁으로 3일 전 이사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살짜리 아들이 개 알레르기가 있는데 시댁에서 집안에서 키우는 18년 된 요크셔 테리어와 시츄 믹스견이 있어요. 18년 돼서 늙은 개라 눈도 잘 안 보이고 소리도 잘 안 들린다고 해요. 그리고 계단도 스스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도 건강한 것 같아요. 저 개가 있어 3살 된 아이가 밤낮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긁곤 해요. 얼굴과 전신이 두드러기처럼 일어나고 눈두덩이가 붓고요. 가려워서 밥도 못 먹을 정도고요. 어쩔 때는 손이 너무너무 가려운 나머지 피가 날 때까지 바닥에 손을 벅벅 문지르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지 4일째인데 다시 분가도 어렵고 병원 가서 처방받은 약으로 버티는 중인데 한 집에 걔랑 생활하니까 그래도 긁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손자 때문에 살아가는 듯이 손자를 너무 예뻐라 하세요. 근데 늙은 개를 어디 갖다 줄 수도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고 못하겠는가 봐요. 아이에게 알레르기 약을 계속 먹이자고 하시는데 저희 아이는 개 알레르기가 최고 수치 5단계라서 계속 같이 살게 하는 경우 약을 먹어도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차피 장수 못할 거라 곧 있음 떠날 거라 하시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작은 개들 중에는 20, 25살까지 사는 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까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장수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요. 요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하고 벅벅 미친 듯 긁는 아들 보면 살기 싫은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도 걔를 분리하거나 하지도 않고 한 공간에 내버려두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까지 하고요. 제가 국제결혼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잠잠해지면 애 데리고 한국으로 가버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18년 된 개, 자연사 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언제쯤 자연사 할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네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다시 분가를 못하는 이유는요. 전에 분가에서 3년 동안 살고 있었지만 남편의 알코올 중독 등등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서 시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구제해줘서 여기로 온 거거든요. 여기가 외국이고 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 남편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애를 키울 수가 없는데도 협조를 안 해줘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무시하는 바람에 혼자 어쩔 줄 몰라 헤맸던 일이 많아요. 저에 대한 무시와 모욕도 서슴지 않았고 아이에게 폭언 그리고 아기를 상대로 가끔씩 폭력적인 모습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면 아기의 장난감을 보는 데에서 발로 차거나 얼굴에 상처를 내는데 그게 증거로 남아있고 아직 아기 얼굴에 상처 흔적도 남아있어요. 다시 분가해서 이런 남편과 덩그러니 살아가는 건 너무 지옥이지만 시댁에서도 개 알레르기 때문에 개와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 환경이 너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이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그런 생각도 있기에 아이 약으로 좀 버티면서 있다가 코로나 잠잠해지거든 떠나려고 했거든요. 몇 번이나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나곤 했었지만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어서 다시 돌아가면 바뀐 건 없고
분가하면 다시 반복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제가 사정을 제대로 안 써서 전달이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요. 남편은 평소 폭력을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저와 싸울 때 딱 한 번 아이에게 화풀이식으로 물건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냈고요. 그게 지금까지 3년 살면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가끔씩 아기 장난감을 화가 난다고 발로 찬 적도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의지할 데가 없어 오로지 남편만 보고 사는데 육아 스트레스로 징징대던가 남편한테 애 줄 건데 왜 먹냐고 먹는 걸로 구박하고 그런 적도 있어서 저도 잘못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기한테 그런 건 잘못이지만 제가 평소 남편을 무시하고 그랬기에 제 잘못으로 아이에게 화살이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남편은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저를 언제나 방치하고 외롭게 하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향수병이 오든 뭐든 외국에서 힘든 점을 개선해가고 싶어도 제 말을 무조건 안 들어주고 무시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면허만 있으면 자유자재로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언제든 사러 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면허 따보려고 얘기도 했으나 따게 해줄 마음이 없는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만 돌아왔어요. 별도의 카드에 400이 있는데 그거는 그럼 뭐 할 때 쓸 거냐고 하니 자기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다네요. 여기가 싫으면 한국 가든지 라는 식이어서 결국 도움받을 곳이 없는 저는 무작정 70만 원 택시비를 날려가며 한국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한국 가면 안 돌아올 거란 걸 예상했는지 자기 차로는 안 보내주거든요. 집에서 공항까지 5시간이 걸려요.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고 아이는 우연히 아빠랑 노는 아이들을 보면 빤히 쳐다보기만 하고 역시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크게 나쁜 짓을 한 게 없으니 다시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충격 먹은 게 저에게 화가 난다고 아이에게 물건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여성 상담센터에 연락을 해서 신고하고 증거도 남겨두었습니다. 아이가 최근 RS 바이러스에 걸려 너무 힘들어했는데 남편이 아이 병원도 안 데려다주고 협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데려다주고 시어머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사정을 듣고는 시댁에 갑작스레 이사하게 된 거였어요. 다시 남편과의 원룸으로 돌아가면 저는 또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아기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디에도 도움받을 곳이 없이 불안에 떨어야 하고 한국에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표는 어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분가하면 전처럼 분명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시댁에 있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나으니 한국에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개 알레르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아이가 너무 걱정됩니다. 아이가 1일부터 RS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도 아직 완치되지 않았는데요. 그걸 고스란히 밤낮으로 지켜본 저는 다시 코로나로 위험한 공항까지 가는 게 덜컥 걱정이 되고 아이에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 알레르기로 힘들어하니 차라리 남편과의 원룸에서 당분간 지내볼 생각이었습니다. 원룸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저로서는 제일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7개월 차 새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위엔 결혼한 지인이 많이 없고 예민한 문제라 생각하여 가끔 눈팅만 하던 여기에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차례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저희 친정아빠는 외아들입니다. 고모들은 시댁 제사를 지내러 간다 하여 제가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고모들 세대에선 참석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단 한 분도 제사비 조금도 보태신 적이 없어요. 나머지 친척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제가 어릴 적에는 오시더니 어느새 교회를 다니신다며 아무도 참석을 안 하세요. 그러니 자연스레 차례 음식 준비는 모두 엄마의 몫이었고 어릴 적부터 저는 당연히 엄마와 함께 단 둘이서
차례 및 제사의 모든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아빠는 정말 요리에 재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빠가 요리를 못해서 그렇지 당연히 제사 준비하시고, 요리 못하는 대신 엄마 힘들다고 혼자서 장 다 봐오고 밤 깎기, 채소 다듬기 등등 요리 빼고 다 하십니다. 그래도 차례를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이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저희 집은 한 번에 9번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떡을 제외하고 일절 차례 음식을 사지 않아요. 저희 엄마 마인드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이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들 정성스레 모시는 만큼 복이 들어올 거래요. 또 시중에 파는 제사 음식들은 엄마 성에 안 찬다고 하시네요. 엄마는 정말 예쁘고 깔끔하게 준비해요. 그래서 항상 엄마와 저는 이틀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우리 가족끼리만 이렇게 힘들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게 정말 싫었고, 고모 포함해서 친척분들이 제사비 혹은 감사 인사 한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의 시댁살이를 봐와서인지 거부감이 많은 저입니다. 안 그래도 결혼 전에 지금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할 때마다 말했어요. 우리 가족 자체만 보면 화목해 보여도 옛날에 우리 엄마 시집살이 정말 끔찍하게 당했다고. 제가 친할머니를 싫어하는 이유도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정말 크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들만 제사상을 준비하고 치우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결국 다 차려놓은 상에 남자들은 절만하지 않냐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댁 큰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가거나 제사 음식을 하러 가게 될 텐데,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둘이서만 그 많은 제사를 준비해야 한다. 저렇게 와다다 숨도 안 쉬고 다 설명했어요. 처음엔 본인도 좀 놀라긴 했지만 자기 부모님은 절대 시집살이 시키실 분들이 아니고, 제사 관련해서 안 그래도 여쭤봤더니 절대 우리에게까지 책임지게 할 생각 없다고, 걱정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께서 꼭 말해달라고 하셨대요. 결혼 전에 이렇게 화목하게 제사에 대한 합의가 잘 마무리가 되고 결혼하자마자 며칠 안 지나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설날엔 시댁에 먼저 가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새 색신이 한복도 입고 가서 남편 가족이 곧 내 가족이다 생각하며 제사 당일 새벽에 시댁 큰 집에 갔습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남자든 여자든 성별 가릴 거 없이 다 같이 차례상을 차리시더라고요. 혼자서 음식하고 있을 엄마 생각하니 조금 슬퍼지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저도 열심히 도우며 다 같이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에게 추석에는 우리 친정 가는 거지 했더니 시댁에서 많이 놀라실 것 같다네요. 설날 때처럼 전날에 가서 음식하는 거 도와드리고 당일엔 큰 집 가는 걸로 하면 안 되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는데, 네, 남편의 말이 이해는 가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인터넷상에서 보면 정말 똑부러진 젊은 며느리들 많던데, 시댁에 설날, 추석 돌아가면서 찾아뵙겠다는 말씀 드리려니 버릇없게 보실까 싶기도 해요. 설날에도 같이 음식하러 갔더니 친정엄마가 절반 이상은 다 해둬서 딱히 뭐 도움드리고 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례상 치우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식기도 다 나무라서 설거지도 못해요. 뜨거운 물에 생주를 적셔서 기름기 하나하나 다 닦고 마른 수건으로 다시 닦아주고, 그렇게 기름기 없어질 때까지 닦고 베란다에 정리해둡니다. 식기류 말고도 정리할 게 많아요. 상이 정말 크고 무거운데 상이라던가 병풍이라던가 등등. 이거 다 식기류 치우고 음식 소분하는 건 저랑 엄마, 식기류 정리하고 제사도구들 정리하는 건 저랑 아빠. 이렇게 둘이서 평생을 한맞춰 해오던 일인데 이제 앞으로 쭉 못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댁은 이렇게 서로 도우며 할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가족은 저 포함해서 넷뿐이에요. 남동생은 이제 대학생이라 집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의 사이는 정말 좋고 친정과 시댁 사이도 정말 좋아요. 정말 고민돼서 올리는 글이니 혹시나 비방하는 글들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판에서 항상 이런 가사 문제는 남편 쪽이 많은 지원을 해줬다면 여자가 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이 많으시던데, 신혼집 매매 비용 절반은 시댁 지원 포함해서 남편이 해오고 1억의 은행 대출과 나머지 비용은 저희 친정에서 지원해줬으며, 나머지 혼수 및 결혼 비용은 제가 다 부담했고 결혼식까지도 칼같이 반반으로 계산했어요. 지금도 각자 회사 다니고 있고 저도 남편도 대기업 다녀서 연봉도 비슷합니다. 경제력 우위 따질 거 없어요. 추가. 먼저 제사와 차례에 대해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덧붙입니다. 남동생은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이에요. 매번 명절마다 비행기로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기엔 무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친척과 고모들이 못 오거나 제사비 지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감을 갖는 건 오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차례와 제사는 꼭 지내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며, 외갓집, 즉 저희 엄마 형제도 외아들이라 삼촌이 한 명뿐입니다. 엄마와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이모들은 차례비와 차례상에 올라갈 과일들을 각자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도움 주는 것도 없으면서 강요하는 모습이 싫었던 거고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선 친할머니까지 가세하여 다들 강요를 하니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자 그 고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사서 고생하는 거라 생각해요. 절에 모시고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지만 22살에 시집 와서 차례 때마다 손까지 맞아가며 당했던 시집살이에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 건지 좀처럼 쉽게 놓지를 못하시네요.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이번 추석 당일에 오겠다고 했더니 마음은 고맙지만 시댁 먼저 가는 게 맞다고 하시며 딸 욕먹는 게 더 싫다고 하시니 괜히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일까 싶어 저도 선뜻 시댁에 제 생각을 전하려다가도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명절 당일에 시댁과 친정을 돌아가며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질책보단 당시에 어떻게 합의를 보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